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울입니다. 오늘은 8월 23일 토요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날씨가 오늘도 상당히 무더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없이 그냥 이렇게 무더위가 계속 될 것 같아요. 힘든 상황인데 이 무더위에 좀 시원한 적중이 나왔어야 되는데요. 한 번은 나왔습니다. 오늘 3경주 고배당 추천 경주였죠. 고배당 추천 경주 주력으로 55.6배 55.6배를 주력 적중으로 잡아드리면서 오늘 전반부에 임팩트 있는 적중이 한번 나왔는데 적중 수도 좀 부족했고, 후반부에 제가 기대했던 경주에서 어이없는 전개가 나오면서 좀 실망스러운 결과도 받아들여야 됐고 좀 아쉽습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저배당 경주를 몇 경주 패스한 경주가 있긴 있는데 이 사이트에다가 제가 쌍으로 뒤집어서 추천을 하면서 그냥 본전만 기본만 이렇게 추천한 경주가 몇 경주 있긴 있어요. 그냥 적중 유력했던 경주 몇 개 더 가져가면 한 대여섯 개는 잡았겠죠. 근데 그런 경주 솔직히 큰 매력 없더라고요. 과감하게 배당으로 한번 노려봤는데 3경주에서 성과가 한번 나왔습니다만 좀 더 많은 적중이 아쉬웠습니다. 기회가 없지도 않았습니다만 아쉬움을 남기고 오늘 3경주에 그나마 만족하면서 내일 토요경마는 전반부가 좀 강력 추천 경주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토요경마에서 반드시 오늘의 아쉬움을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처 공지합니다. 6라운드가 토요 최고의 선택인데 내일 2라운드를 첫 경주죠. 첫 승부죠. 첫 승부. A급으로 좀 강하게 한번 힘을 실어 보겠습니다. A급이 좀 너무 없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요청하는 분들이 계신 만큼 앞으로 1, 2주에 한 번 정도는 A급을 한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 좀 나올 만한 훈련 과정에서 잡히거나 아주 좋은 내용이 들어오거나, 물론 이런 경주도 100%는 아닙니다. A급이라 그래서 그냥 집 잡히고 배팅하자 요런 마인드는 곤란합니다. 그날 가지고 온 배팅 액수에 한 30% 정도면 저는 A급 승부 딱 적절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30%도 맞나요? 30% 정도는 해볼 만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쉬어가는 경주도 있을 테고 각 승부처에 한 1, 20% 정도 배분하고 A급에는 한 30%, 메인에도 한 20, 30% 이렇게 한번 붙을 수 있는 그런 자금 안배, 자금 분배 이런 걸 좀 잘 하시면서 경마를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결국 경마는 돈질이에요. 저도 배팅 한창 해봤거든요. 젊었을 때. 결국 경마는 돈질입니다. 돈질을 얼마나 잘하느냐. 먹을 때 시원하게 먹고 이거 힘들겠다 싶으면은 그야말로 최대한 덜 죽는 선에서 구멍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쉬어가거나, 그렇게 자신 있는 경주와 자신 없는 경주, 힘을 실어야 될 경주와 뺄 경주, 이거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보다 더 고수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자, 승부처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부 2경주 3경주가 내용이 다 좋습니다. 3경주는 적중을 개인적으로 좀 자신하고 있고요. 2경주 6경주는 환수가 괜찮을 겁니다. 라스트 10경주도 축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번 붙어볼 만합니다. 자, 1라운드부터 시작합니다. 6등급 1000m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스티플이 압도적인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드림다이아, 캐치레이스, 걸작 티아라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고
인기 마필들의 상태가 다 괜찮은 편이에요. 제가 주목하는 마필 한두 소개해 드리면서 적정주, 바로 8번 마이티 샤인이라는 마필입니다. 마이티 샤인 한참 상위군하고 병합을 했는데 펠로엘토라는 이제 스피드가 좋은 상위군이죠. 3등급 마필입니다. 6등급하고 3등급 갭이 이제 3계단이나 있는데, 자, 그 3계단 위 3단계 위 상위군을 상대로 물론 뭐 이기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잘 따라갑니다. 외곽을 돌면서 길게 가면서 그름이 밀리긴 했어요. 길게 가는 힘은 아직까지 좀 부족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1000m 최단거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천 주로가 지난주 뭐 경험하셨다시피 아주 극도의 가벼운 주로예요. 극도의 가벼운 주로. 여기에 주중에 모래 보충이 없었어요. 주중에 모래 보충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주의 주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피드가 좋은 마필, 순발력이 좋은 마필. 이번 주도 서울 경마는 앞에 가는 마필들 위주로 작전을 세울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이티 샤인의 스피드가 상당히 좋아졌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라운드로 넘어갑니다. 6등급 12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말씀드렸던 대로 A급으로 힘을 한번 실어 드립니다. 제가 예전 스타일 같으면 A급까지 가져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환수에 대한 기대치는 높습니다. 근데 이 적중 그래프가 여기까지 올라와야 이게 A급이 될 텐데, 한 이 정도 적중에 대한 그래프가 그렇게 높게 제가 좀 자신있게 때려드리기에는 한 절반의 가능성, 그만큼 배당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새벽 훈련을 통해서 잡아낸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는 이 환수에 중점을 두고 붙어보는 경주인데, 뭐 적중 가능성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다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뭐 만족할 수준까지 아주 높은 적중 자신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충분히 만족할 수준까지는 올라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A급으로 가져갑니다. 환수는 무조건이고요. 들어오면 그냥 항구로 하는 거죠. 오늘 금요경마 3경주 55배 그거보다 더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경주 2경주 A급 승부처 훈련 우수마 뚜렷한 변화, 확실한 변화가 온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을 놓고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3라운드입니다. 6등급 13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연타석 승부 들어갑니다. 제가 승부처 소개하면서 이번 경주는 적중 자신 있다, 적중 자신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기대치가 높은 훈련 우수마가 출격합니다. 인기를 모을 마필이 더 엑셀런트 그리고 썬더파이어, 이 두 마필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썬더파이어는 선두력이 좋고요, 더 엑셀런트는 힘이 좋고 뒤가 탄탄한 유형의 마필입니다. 자, 이 두 마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놓고 때릴 마필 따로 있죠. 놓고 때릴 마필 따로 있습니다. 이 마필을 놓고 공략하면서 10번 더 엑셀런트는 뭐 주력 마건으로 고민 중입니다. 이 스타트가 관건이기 때문에, 스타트가 관건이기 때문에 10번은 공략권 뒤로 돌릴지 주력으로 가져갈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긴 한데, 어쨌든 이 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고 후차권도 압축이 되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적중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승부처 힘을 한번 여기서는 제대로 실어야 되겠고요. 자, 서울 4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등급 13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킹 오브 드래곤 손에 손잡고 이 두 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킹 오브 드래곤이 지금 의지가 살짝 좀 흔들리는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 한쪽은 자신한다 그러고 뭐 좀 내용이 엇갈리고 있긴 한데, 훈련 시의 그름은 축이죠. 그냥 킹 오브 드래곤 놓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의지와 관계없이 일단 훈련, 사이즈 이런 걸 감안할 때 킹 오브 드래곤을 놓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고요. 재금 받고 나오는데 뭐 재금 과정에서의 그림이 상당히 여유로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주죠. 킹 오브 드래곤 좀 오래 쉬긴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 브리드스컵, 이 브리드스컵 대상 경주는 이세마 챔피언을 가리는 대회죠. 그 이세마 챔피언을 가리는 대회에 나갈 정도로 나름 마방의 기대주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올해 3세 때 한 경주도 뛰지 못하고 그동안 쉬어왔던 마필인데요. 지금 뭐 경주력에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마필의 밸런스라든지 상태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좋아요. 킹 오브 드래곤. 자, 반면 손에 손잡고 뭐 이 마필은 직전 경주 제가 승부로 때렸다가 저배당이 들어오는 바람에 정말 뭐 허무하죠. 승부 때렸다가 뒤지고 승부 때렸다가 뒤지고 세 번째 만에 적중했는데 이게 깜빡이에요. 이런 허무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조교 때 말은 계속 살아있었어요. 이번에도 살아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로, 이 주로가 극단적인 선행주로예요. 지금 손에 손잡고는 스타트에 뚜렷한 약점이 있습니다. 뚜렷한 약점이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인기 양강구도 형성하고 있는 손에 손잡고는 좀 덜 볼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킹 오브 드래곤을 중심으로 현장에서도 내용이 만약에 좀 안 좋으면 아예 꺾어버리고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스피드가 좋은 로얄 삭스라든지 뭐 화이트 칼라의 어떤 기습 이런 걸 노리고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마필의 사이즈는 킹 오브 드래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에 손잡고를 꺾어버리고 한번 풀어갈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등급 17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벌교 DY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벌교 DY도 힘을 바탕으로 레이스를 풀어가는 유형의 마필이거든요. 스타트의 기복이 너무 심해요. 물론 경주거리가 1700이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합니다. 다만 올라오기 위해서 힘을 쓰면 앞에서 가는 마필들이 그만큼 더 유리해지죠. 결론적으로 이 힘쓰는 구간이 과연 벌교 DY가 여기서 초중반 힘을 쓰고 빠른 타이밍에 따라붙은 뒤에 직선주로 싸움에서 이 마필들과 경쟁력이 있겠느냐. 느긋하게 추입을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느긋하게 추입했다가 직선주로 해서 못 잡아요. 3, 4코너에서 빨리 감아 올라와야 됩니다. 최대한 추입 타이밍을 빨리 가져가야 돼요.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초중반에. 불안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주는 역시 좀 더 빠르게 붙을 수 있는 라운 노던 댄스 같은 마필이 유리하죠.
나소챗도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이라 훈련 때 걸으면 지금 상당히 폭발력 있어 보이고 힘이 꽉 차 있습니다만, 라운 노든 댄스나 썬더스톰 이런 마필들이 좀 더 유리하다 라는 판단입니다. 이 강철 드래곤도 앞선 공략이 가능하고 선입작전을 펼칠 수 있는 마필인데, 이 남아공에서 온 디에고 기수가 국내 적응을 어느 정도 해나갈지 이게 관건이에요. 3번만은 기수가 관건입니다. 기수가 복병이에요. 과연 강철 드래곤과의 호흡이 어떻게 될지 강하게 볼 수 없겠죠. 사이즈가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방어권 정도는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6라운드로 넘어갑니다. 혼합 4등급 14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 토요 최고 선택입니다. 토요 메인입니다. 자, 6경주하고 7경주는 분할됐어요. 6, 7경주. 이 분할됐을 때 어떤 분할의 묘미,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좀 가끔 재미를 많이 보는데, 이번 경주도 보면은 빠른 마필이 7경주에 쏠려 있어요. 빠른 선행 능력마,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마들, 빠른 마필들은 대부분 다 7경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6경주에는 선두르기 강한 능력마가 없어요. 분할되면서 아주 절묘하게 그냥 빠른 마필들은 절묘하게 그냥 7경주로 다 썰려가 버렸습니다. 이번 경주는 힘 좋은 마필들이 인기마예요. 창창삭스, 급행열차, 은빛도풍도 선두력을 앞세워서 레이스를 풀어가는 마필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의 이점, 원래 편성이면 입상권 전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이면 이 편성의 이점을 살려서 파고들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마필을 놓고, 이 파고들 마필을 놓고 공략할 예정입니다. 금주 새벽훈련 최우수마 6, 7은 일단 안고 가야 될 것 같고요. 6, 7은 이번 주 조교가 너무 잘 돼 있거든요. 여기에 복병까지 한번 고려하면서 이번 경주 6경주를 토요 최고의 선택, 토요 메인으로 한번 붙어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7라운드입니다. 혼합 4등급 14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6경주하고 분할됐는데, 빠른 마필들은 이쪽으로 다 쏠렸어요. 신의 반전도 그렇고, 초원돌풍도 이제 순발력이 괜찮고, 울트라삭스 빠르죠. 아치데이 빠릅니다. 토마켓 빨라요. 원더풀 스윗 빈체르큐 빠릅니다. 빠른 마필들이 우글우글 돼요. 6경주하고는 확 바뀐 분위기입니다. 자, 이렇게 빠른 마필들이 많은데 축은 지금 추풍용으로 팔립니다. 근데 추풍용을 가만 보면은 힘을 쓰는 마필로 보이는데 그렇게 느리지가 않아요. 추풍용의 코너 타임을 살펴보면은 3코너 36초대, 4코너 54초대가 나옵니다. 3코너는 좀 평범해 보입니다만, 이 4코너 통과 타임은 어지간한 선행마 뺨치는 수준이에요. 물론 주로 함수율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고, 출전 두수도 몇 두 되지 않고, 이런 걸 감안할 때 감아 나오기가 상당히 좋았겠다라는 그런 추리는 가능합니다. 일단 이 레이스를 떠올려 보지 않아도 이것만 대충 봐도 이날 추풍령이 어떻게 레이스를 풀어갔는지 대충 떠오릅니다.
이번 경주 편성과는 다르죠. 출전 두수도 많고 빠른 마필도 많아서 뚫고 나오기도 쉽지 않을 테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김성현 대 이혁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김성현 기수가 이 빠른 흐름을 뚫고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감아서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감다가 어리버리, 뚫다가 못 뚫고 어리버리, 이런 상황이 나올 건지, 이건 뛰기 전에는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죠. 다만 제가 예측하건대 추풍령이 레이스를 그렇게 쉽게 풀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직전 대비 감량 이점을 안고 뛴다 하더라도 이때와 같은 전개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만, 추풍령보다는 원더풀 스위트 선두권을 빨리 붙죠. 일단 못 붙어도 원더풀 스위트의 초반 포지션은 한 3위권 언저리, 뭐 여기서 이제 가장 빠르다 라고 하면 안쪽에 뭐 신의 반전, 외곽에 빈체로 큐, 아치데이, 요런 마필들이 빨라요. 토마켓은 지난번에 밀고 나와서 빠른 거지, 기본적인 순수한 순발력과 스피드를 따지면은 토마켓은 순위가 좀 밀립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한 빠른 마필은 요 마필들이에요. 요 마필들인데, 원더풀 스위트가 이 세 마리 가운데 한두 정도는 제치고 아마 3위권 언저리, 잘 붙으면 선행마 외곽 딱 붙이면서 한 2위권, 선행까지 치고 나가기 힘들 거예요. 뭐 원더풀 스위트의 어떤 특성을 감안할 때도 선행을 밀고 무리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선행마 외곽에 차분하게 붙여놓고 따라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개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왜? 땅 출발하면 레이스가 쭉 빠른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두텁게 형성되면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나올 때 좀 힘들 수 있는데, 그냥 쭉 일렬로 설 가능성이 상당히 큰 레이스입니다. 이 레이스는 빠른 말과 느린 마필이 공존해 있기 때문에 일렬로 늘었을 거예요. 그래서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감아 나오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10번이나 11번이 불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특히 1400에서는. 그래서 원더풀 스위트가 일단은 유리해 보이고, 빈체르 큐는 일단 거리에 대한 감각 부분인데, 뭐 조교 때 말은 씩씩하죠. 보조줄을 해서 아주 길게 돌려주면서 근력 보강에 신경을 많이 썼고 그름을 늘려뒀기 때문에 이번 경주 충분히 입상권 전력으로 손색이 없다 라는 판단입니다. 이변 가능성 있는 신의 반전은 배당마로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현장에서 분위기 감안해서 현장 추천 경주까지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는 레이스가 아니겠느냐 라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8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자, 8라운드는 뭐 사이즈 좋은 마필들, 인기 좋은 마필들 싸움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축은 이스트 웨스트가 빠릅니다만 57.5라면 빠르고 강하지만 저는 탄성의 반석이나 드래곤 게이트를 중심으로 한 공략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다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사이즈 좋은 마필이긴 해요, 이스트 웨스트가. 하지만 1800이면 힘 좋은 마필들이 중반 무빙하기 좋고, 이스트 웨스트가 57.5라면 레이스를 하이페이스로 끌고 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판단이거든요. 뭐 이번 경주 또 의외로 뭐 영원 빅맨이나 관악산 레오, 뭐 드래곤 게이트 이런 마필들이 기습적으로 앞에 치고 나가버릴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면에서 이스트 웨스트를 축으로 한 공략은 조금은 꺼려진다라는 판단입니다. 1번이나 8번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 9라운드입니다. 혼합 3등급 14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말이 나옵니다. 라이언하트는 지금 뭐 거의
도주마라고 불러도 되죠. 지난번 뛴 거 보면 도주마예요. 도주마. 선행마가 아닙니다. 그냥 뭐 자기 페이스대로 뛰었어요. 뒤에 말들 신경 쓰지 않고 3코너 35초대 4코너를 53초대에 주파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빠른가 하면요, 4코너 53초대면 1등급 마필들이 1400 뛸 때 1등급 선행마가, 아주 빠른 선행마가 요 정도 수준이 나오거든요. 예전에 경마 올드팬 여러분들은 이제 도주마 자당이라는 마필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당이라는 마필 정말 빨랐죠. 그때 당시에 뭐 자당이 나오면은 그냥 아무도 그냥 앞에 갈 엄두도 못 냈던 도주마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선행을 하다가 후반부에는 이제 그냥 미친듯이 뛰는 도주마로 탈바꿈하면서 악벽이 생겨서. 근데 그 자당도 전성기 시절 때 1400을 뛰면 4코너 타임이 이 정도가 안 나와요. 자당이 1400에서 이게 안 나와? 라고 의문을 표하실 팬 여러분들 계시겠지만은 안 나옵니다. 물론 최근에 어떤 경주마들의 수준이 좀 올라가기도 했을 뿐더러 이 라이언하트란 마필이 또 특히 좀 빠르기도 하고요. 아직 하이군입니다만 코너 타임이 어마무시하게 빠르죠. 자, 이 빠른 라이언하트가 일단 선행을 갈 겁니다. 일단 선행은 가는데 견제가 벨록스보이가 거의 뭐 최근에 이 마필도 제어가 안 될 정도로 치고 나가는, 스타트가 그렇게 빠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필이 쭉 치고 나가는 중속 스피드가 아주 뛰어나죠. 그래서 괴롭히겠고, 펠루엘트도 빠르고, 물론 뭐 빨라봐야 54초대 타임 1개 정도 차이가 납니다. 4코너 기준으로 라이언하트하고. 그래서 뭐 이런 마필들이 좀 괴롭혀 주기도 할 테고, 무엇보다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인 이 문학보이하고 페어스카이즈가 코너 타임이 장난이 아니에요. 54초 초반대가 나옵니다. 4코너 통과 타임이. 자, 54초 초반이면 물론 라이언하트보다는 느립니다만 페어스카이즈도 마찬가지고요. 페어스카이저나 문학보이가 결승선 직선주로 해서 라이언하트와 큰 마신차 크지 않은 가운데 바짝 따라붙고 직선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의 코너 타임이면. 물론 뭐 라이언하트하고 한 1초 정도, 1초가 채 안 되죠. 한 0.8초, 0.7초 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면은 라이언하트가 아무리 주로가 가벼워도 지금은 버티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전망이 됩니다. 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오래 설명을 했는데, 1번이나 3번이 그만큼 능력이 출중하다는 얘기예요. 부담 중량 58, 부담 중량 57.5 무겁게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경주 라이언하트보다는 1번이나 3번의 우세를 좀 전망하고 싶다라는 판단입니다. 라이언하트가 빠르게 선행을 나서겠습니다만 선행만 나설 것으로 보고, 4코너 한 직선주로 접어들었어도 한 중반까지는 선두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반 이후에 덜미를 잡히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판단입니다. 그 정도로 문학보이나 페어스카이즈의 사이즈가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벨럭스보이가 미쳐서 날뛰면 라이언하트가 힘 한 배 하기도 힘들 겁니다. 뭐 펠로엘토는 따돌릴 수 있겠죠. 근데 벨록스보이가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최대의 변수예요. 벨록스보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라이언하트는 저는 좀 덜 보고 싶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반에 선행을 하겠지만 저는 그냥 마음 푹 놓고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직선줄에서 잡힐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한번 해봅니다. 자, 라스트 10라운드 10경주입니다. 2등급 14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마지막 선택입니다. 마무리 끝장 승부처. 자, 제가 믿고 있는 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장비대운과 슈프림 삭스가
그래프가 거의 대등합니다. 장비 대운이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죠. 장비 대운이 빠릅니다. 단독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좋은 그래프를 형성하고 있는데, 저는 슈프림 삭스가 놓치지 않고 선두권을 가시권에 두고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스피드가 되기 때문에, 또 노련한 빅토르 기수가 취입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앞에 누가 가든 그냥 차분하게 따라가면서 직선줄에서 다 때려잡을 수 있는 슈프림 삭스를 믿고 이번 경주를 공략할 예정이고요. 자, 장비대운 버틸 수도 있습니다. 한 7-4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7-4 맞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는 이거 추천 안 합니다. 부러질 확률이 6-4 정도로 더 높다 라고 봐요. 버틸 확률보다 부러질 확률이 저는 6-3 정도로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메리트 없는, 먹어도 먹을 게 없는 장비대운 꺾어버리고, 그야말로 인기 순위에서 뒤로 확 밀려 있습니다만 훈련 과정에서 제 눈길을 끌었던 느낌이 왔던 그런 마필들 복병 2마리 화끈하게 한번 엮어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 10개 경주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반부 2-3 경주 기대치가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경주는 A급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후반부도 짜임새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잘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금요 3경주 좋은 배당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적중이 너무 없었다 라는 그런 판단인데, 내일은 임팩트 있는 적중뿐만 아니라 다적중까지도 좀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하루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남은 시간 잘 준비해서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